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예배 말씀의 주제는 자체 자각과 타체 자각입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체 자각과 타체 자각의 뜻을 아버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손집 274권 사랑하면 소유권이 결정돼 에서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관이 있죠? 오관. 예, 오관이 뭐예요? 눈, 귀, 코, 입, 피부. 그 오관이 자기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눈이 눈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에요. 코가 자기를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입이 자기에게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귀가 자기를 듣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전부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오관이 있게 된 동기가 자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눈도 상대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냄새를 맡는 것도 상대 때문에, 듣는 것도 상대 때문에, 말하는 것도 상대 때문에, 촉감도 상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태어난 것은 없어요. 아버님은 오관이 자기를 위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 생물체, 생명체의 사실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배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버님은 오관이 자기를 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눈, 코, 귀, 입, 피부 어떠신지요? 가만히 있으면 자기에 대해서는 못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자기 눈으로 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냄새도 내 냄새를 맡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귀도 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께서도 생활 속에서 느끼실 것입니다. 즉, 이 오관은 상대를 느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생물체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관을 생각하면 자체를 위한 것이 없다라고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속에서는 상대라는 말을 썼는데, 이 상대를 타체라고 쓰면 이렇게 타체하고 자체의 관계에 대해서 알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관을 중심으로 해서 자체 자각과 타체 자각에 대해서 알고 보면, 오관은 원래 자체를 위한 것이 없고, 내 오관은 자체를 위한 것이 없고 타체, 상대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이거는 우리 생활 속에서 느끼는 바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관은 나 자신을 느끼게 되어 있지는 않다. 즉, 타체를 느끼기 위해서 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버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손집 274권 타락의 동기는 자기 자각에서 보면, 타락이란 뭐냐? 자기 자각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깨닫기 시작한 것이 타락입니다. 자기 자각이라는 거예요. 자성이 아니라고요. 자성, 자기를 살펴야 할 텐데 자각해가지고 자기 중심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타락의 동기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래 오관은 자체를 위한 것이 없고 타체를 위한 것, 상대를 느끼게, 상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있던 것인데, 이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다 깨져서 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자체를 먼저 깨닫고 느끼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타락으로 인해서 이렇게 변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아버님은 자기중심이라고 하셨습니다. 결국은 자체를 중심으로, 자체를 먼저 깨닫기 시작하면 모든 게 자기중심, 내 느낌, 내가 눈으로 본 거, 내가 냄새로 맡은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말하는 거, 내 촉감, 모든 것이 나의 느낌, 내 생각을 기준으로 해서 깨닫기 시작했다. 이것이 자기중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이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야겠죠. 그래서 자체 자각에서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예배 때 여러분께 한번 안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상자 밖에 있는 사람. 이 책으로 가지고 독서 토론회를 한다라고 안내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상자 밖에 있는 사람, 독서 토론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것인가, 자체 자각을 벗어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자 밖에 있는 사람의 상자, 이것이 가장 키워드인데요. 일단 제가 독서 토론 중에서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때 답으로 여러분께서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본다라는 답이 나왔습니다. 인간 관계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이것이 맞죠. 그렇지만 상자 안에 있으면 상대를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답니다. 물건이라고 보는 거죠. 그냥 물건. 그러니까 갖다 놓으면 여기 그냥 있고, 이쪽으로 옮기면 그대로 거기 있고, 거기에는 감정 같은 게 없는 거죠. 그냥 쓰는 물건,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그것이 상자 안에 있을 때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 못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즉 우리가 대화를 한다 할 때 당연히 감정이라든가 마음세계가 오고 가고 해야 될 텐데, 이쪽에서는 상자 안에 있으면 상대가 어떤 마음인지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상대의 말을 듣는다 하더라도 내 멋대로 듣고,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상대의 마음 관계없이 이렇게 말하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양심을 기준으로 주장을 한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양심이라는 건 내가 선하다, 내가 옳다 라고 생각하는 기준,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을 주변에 이렇게 주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원리를 알고 보니까 원리강론에서는 양심을 주장하는 사람끼리 싸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양심 자체도 약간 문제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자성, 반성 없이 양심을 기준으로 해서 주장하게 된다. 이것이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다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허세, 권위주의, 교만, 이런 것도 상자 안에 있음으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자기의 틀을 상대에게 강요한다. 이런 틀 안에서 너도 살아라. 이런 식으로 이 자기가 만들어낸 틀 안에 어떤 다른 사람 갇혀놓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정당화를 한다. 나의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 정당화한다. 이런 자기 정당화, 이런 모습도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트라우마,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 때문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게 본인의 뜻은 아니더라도 그 상처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자 안에 들어있게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겉에서 보기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구나 이렇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자각 없이 행해지는
자기중심성이다. 거의 대부분 토론에 참석하신 분들이 말하는데,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안 해봤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상자 안에 있는 모습이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한 거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행위를 자각 없이 이게 상자 안에 있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행동했었구나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자기중심성을 어떻게 극복할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자각 없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자각을 해서 넘어가야겠죠. 그래야 자기중심성도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그 상자, 틀이죠, 틀. 어떤 틀. 영어로 말하면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저는 여기서 하나 얻은 바가 있습니다. 상자 안에 있는 사람은 상자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은 또 틀 안에서 있는 사람은 틀 밖으로 나가야만 한다는 거죠. 근데 영어로는 그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흔히 쓰는 말이 또 있습니다. 그게 관이죠, 관. 선악관, 신앙관, 이런 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은 여기서는 상자라는 말 쓰지만 어떤 틀, 패러다임, 관 속에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자 밖에 있는 사람에서는 이 상자가, 패러다임이 사실은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자기를 힘들게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자기중심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써봤습니다. 관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 관 속에 들어간다. 네,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관은 바로 이 관인데, 들어가는 관은, 두 번째 관은 이 관입니다. 이 관은 널관, 돌아가신 분이 들어가는 관이죠. 결국 이 관 속에 있는 한 우리가 관 속에 있다. 결국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고, 어떻게 보면 죽은 사람처럼 여기에 있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토론회 중에서 하나 제안을 해봤습니다. 이 관은 지금 우리가 개인주의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관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인적 관이 되기가 쉽다. 그러나 통일 원리는 개인주의라기보다 관계주의다. 관계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자석에 들어갈 때, 아니면 하나의 패러다임 속에 잡혀 있을 때,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개인주의적 관을 벗어던지고 관자로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이랬다 저랬다라기보다 나하고 당신하고, 너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 관계. 그래서 이 관을 이쪽 관으로, 어떤 관계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사는 우리가 될 때 자기중심성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상자 안에 있을 때는 개인주의, 그리고 자기중심 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이 상자는 널 관이야.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관계 속에서 내가 있다.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지. 이런 우리가 노력을 했을 때 관에서 벗어나가지고, 상자에서 벗어나가지고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